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의 도형에 대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내용이 되겠죠?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등변 삼각형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성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3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직각 삼각형에서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을 2가지를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공부할 내용 첫 번째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 2번째 내용 바로 볼게요. 자, 2번째 내용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돼 있죠. 자, 요 내용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함께 칠판으로 가서 바로 개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내용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지금 글로 쭉 무언가 용어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생각하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도록 그리죠. 그죠? 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3cm, 4cm 내가 하나 이렇게 그은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그은 다음에 나머지 두 끝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아마 연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좀 더 이렇게 넓적한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기도 할 거예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결국 뭐다 뜻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요렇게 같다라는 걸,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요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다음 용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꼭지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꼭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꼭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각에서 마주 보이는 변 있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거 말고 나머지 한 변,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밑변이라고 한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밑변이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꼭지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나오는 게 밑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밑변의 양쪽 끝에 있는 각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용어를 갖다가 요것을 둘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대충 그림이 뭐 양쪽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거랑 요거 당연히 같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2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성질이 나오면 그 성질이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거들이 왜 같아? 그냥 눈으로 봐서 같아 보여요 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꼭지각에서 꼭지각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 선분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을 줄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쵸? 꼭지각의 2등분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이렇게 둘이 같은지 모른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긋고 요점을 D라고 놔보면 우리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둘이 서로 뭐가 되냐면 합동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D가 서로 합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둘이 왜 합동일까요? 생각해보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AB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AC의 길이가 같았고요. 그 다음에 AD가 지금 공통입니다. 맞죠? 공통이고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니까 바로 우리는 SAS 합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도 같을 거예요. 결국 이 각이랑 이 각이 대응각이니까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또 우리는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각각의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BD와 CD도 같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번째 나오는데요.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2등분선은 꼭지각을 둘로 나누는 선분은 밑변을 뭐 한대요?
조금 전에 둘이 합동인 건 보였으니까 2등분한다라는 건 이제 됐고요. 또 뭐 한대요? 수직으로 2등분한대요. 왜 수직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꼭지각을 둘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인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의 대응각은 누구죠? 바로 이쪽에 있는 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각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됩니까? 합동이니까 같아야 돼요. 둘을 더해서 평각인 180도인데 그 둘이 같이 나누어지려면 하나가 몇 도씩? 그쵸, 90도씩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둘로 똑같이 나눈다.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성질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밑각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그러한 성질들이 왜 성립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정리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런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테고요. 지금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정리, 증명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한 성질을 설명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성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등변 삼각형이 될 조건,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둘이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자주 들은 예인데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텐데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면 새일 텐데 이해되나요? 둘을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밑각이 같다. 이렇게 성질을 배웠죠. 그런데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각이 같더래요. 아직은 밑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각이 같더래요. 그러면 그 두 각 사이에 있는 것을 밑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순서만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먼저 직각 삼각형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건 뭐냐면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직각에서 마주 보이는 대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앞으로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마주 보이는 변을 빗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지금 개념 끝장내기 기하편이니까 중3 과정도 갈 텐데 이게 90도라는 말이 없으면 이것은 빗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았죠?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마주 보이는 대변을 빗변이라고 한다라는 이 용어 하나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이렇게 세 가지 말고 R, H, A 합동이라는 게 있대요. R, H, A 합동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R을 갖다 우리는 right angle 있죠. right angle의 첫 글자를 따서 R이라고 씁니다. 결국 우리가 기호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R은 직각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H 처음 나오죠. H는 발음이 상당히 단어가 좀 길어요. 하이퍼터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빗변을 이야기합니다. 빗변. 그래서 H를 빗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A는 알죠, 여러분들. A는 뭐해? 그쵸? 앵글, 각.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었죠. S는 뭐였습니까? S, 사이드, 변. 이렇게 합동 조건에 들어가는 알파벳 첫 글자들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 정리하고서 함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RHA라는 건 뭘까요? 직각, 빗변, 각.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첫 번째 RHA 합동이라는 것은 빗변의 길이가 두 삼각형이 같대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한 예각의 크기가 같대요. 이미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러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맞죠? 근데 요각하고 이각이 같다. 이각하고 이각이 같다는 얘기는 나머지 이각하고 이각도 서로 크기가 당연히 어떨까? 같겠죠. 180에서 90과 요각을 뺀 게 이각이고 180에서 90과 이각을 뺀 게 요각이니까 그 둘은 당연히 서로 크기가 어떨 거예요?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죠?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무슨 합동 조건이 됩니까? A, S, A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같고 다른 한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가 180에서부터 둘 뺀 거니까 같으니까 AS, A 합동이야 라고 매번 설명할 필요 없지.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면 그냥 직각, 빗변, 다른 한 각이 같으면 언제나 나머지 한 각 같은 ASA로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이 자체를 합동 조건 하나를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동 조건을 직각, 빗변, 다른 한 내각 R, H 뭐라고 한다? A 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 RHA에 대한 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합동 조건이 조금 복잡한데요. 다음 합동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이 직각이고 H가 빗변이고 S가 변이고 A가 각이라는 것까지는 됐죠? 자, 그럼 이 합동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합동 조건 설명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합동 조건 중에서 자, 이거 한번 잠깐 요 옆에다 그렸다가 지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두 삼각형에서 만약에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까? 했을 때 합동이 아닌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라도 또 하나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끼인 각이 같아야지만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같아야지만 두 삼각형이 뭐가 됐습니까? 합동이 됐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라 그래서 SAS 합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각이 같지 않고 끼인 각이 같지 않고 다른 각이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합동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합동 한번 요 두 개의 그림을 볼게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그죠? 일단 90도 90도 그래 각 하나씩 같겠네.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대요. 그럼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합동이 아닌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두 변 대응하는 변이 같으면 반드시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야지만 두 변 사이에 끼인 각 SAS 합동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끼인 각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한 각이 지금 이렇게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합동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요. 중1 때 같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것도 둘이 합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 둘이 합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 그림을 요렇게 뒤집어서 붙여볼게요. 자, 보세요. 요렇게 뒤집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삼각형 ABC가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그죠? 직각삼각형이고 요 변과 요 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 텐데 요 삼각형을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변과 노란색으로 보이는 변이 길이가 같으니까 뒤집어서 붙이면 딱 맞게 둘이 붙을 겁니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해보면 요 각이 90도였으니까 요 각도 90도일 테고 요 점 E가 이쪽으로 오죠. 그리고 요게 A이자 D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가볍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은 C이자 또 F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서 지금 요 길이도 요 길이하고 같았으니까 DE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봤더니
삼각형 ABE는 뭐가 되더라? AB는 결국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가 같더라? 밑각의 크기가 같더라.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삼각형을 살짝 다시 한번 분리해서 보면은 좀 작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가볍게 합동 조건만 보면 되니까 떨어뜨려 놓고 보면요. 지금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각과 이 각이 같아. 라고 봤더니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었던 직각과 빗변과 다른 한 내각이 같네. 그죠? 직각, 빗변, 다른 한 내각이 같네. 그러니까 RHA 합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직각 삼각형이면서 빗변과 다른 한 변이 같으면 그 두 삼각형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RHA 합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것을 합동 조건으로 넣자. 어떻게? 직각, 빗변, 다른 한 변. 그래서 우리는 RHS 합동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사실 이러면 무조건 합동이 돼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개념 끝장내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꼼꼼하게 한번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용어들도 배웠고요. 되기 위한 조건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 RHA와 RHS 합동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확인학습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갑자기 문제 보면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지죠? 그런가요? 자, 같이 함께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 지금 요각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꼭지각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자, 나머지 둘을 우리는 밑각이라 불렀죠. 그러면 이 각도 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X도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각의 합 180도라고 했으니 X 두 개에다가 52도를 더한 것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니까 자, 52도 이항에 보면은 180 빼기 50이니까 128도가 될 테고요.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X의 크기는 64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단 이번에는 밑각이 주어져 있고 꼭지각을 구하라는 얘기죠. 안 주어져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니까 요 각도 30도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각의 합 180도, X에다가 30도 두 개 그냥 한 번에 가볼까요? 자, 이렇게 더해서 180도니까 60도를 이항해 보면 X의 값은 120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죠?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AD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놀랜쥐 눈이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각이 2등분 됐다는 얘기예요. 각에 의해 2등분선을 그었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알고 있는 거 한번 써보면 꼭지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 요 개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각 ADC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자, ADC, 이거 딱 구해놨네. 몇 도입니까? 90도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BD의 길이. 아이고, 딱 표시해놨네. 그죠? 둘의 길이가 같아. 전체가 10인데 그것을 2등분하니까 하나가 6cm씩 나눠 갖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BD의 길이는 그대로 6cm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 문제 풀어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합동이라면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A, B와 DE의 길이가 같대요. 표시해 볼게요. A, B와 D의 길이가 같대요. 자, 지금 이미 직각 요거 둘은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C하고 EF가 같다라고 했죠.
BC와 EF가 같다. 자, 합동 조건이 뭐가 될까요? 직각이 있고 빗변이 있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죠. 그죠? 직각, 빗변, 다른 한 변이 각각 같으니까 R, H, S 합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한번 합동이 되나 하고 보면요. 각 A와 D가 같대요. A하고 D가 같고 그 다음에 B하고 누가 같다? 2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변의 길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크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크게 똑같이 그리더라도 동의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평행하면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합동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림 한번 보면요. A, B하고 D, E의 길이가 같대요. A, B하고 D의 길이 같고 그다음에 각 A랑 각 D가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중2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으면 이 각하고 이 각도 180에서 빼서 같으니까 ASA 합동이에요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중2 과정, 지금 중2 듣는 중2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과 다른 한 내각이 같으면 바로 RHA 합동이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요. 선생님이 문제는 지금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중2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나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두 가지 배웠어. 막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딱 나오면 무조건 RHS나 RHA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4번 해놓고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선분 BC하고 EF의 길이가 같아요. BC하고 EF의 길이가 같고 AC하고 누가 같다? DF의 길이가 같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갖다 그림상에 표현해보면 BC하고 EF가 같고 AC하고 DF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조건 RHS나 RHA야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길이가 같은 거 볼까요? 이렇게 두 변의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맞죠? 세 번째로 그죠?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은 건 S, A, S 합동이 되겠죠. 결국 만약에 4번을 만들어 본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S, A, S 합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에서 또 만약에 5번까지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5번을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자, 5번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건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BC하고 EF의 길이가 같고 각 B와 각 E가 같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지금 한번 표현해 볼게요. BC하고 EF의 길이가 같고 각 B랑 각 E가 같다라고 주어진다면 직각이니까 RHS, RHA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90도점으로 같은 거죠. 이럴 때는 한 변과 양 끝각이니까 ASA 합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전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 정확하게 한번 무조건 외워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한번 꼭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어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거리였죠? 그렇죠. 점에서 직선의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에 이르는 요 거리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원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의 결론은 우리가 이걸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질을 어떤 각이 있고 그 각을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이 있을 때 각의 2등분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2등분선이 있을 때 이 2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원래 두 개의 이 직선 있잖아요. 두 반직선. 두 반직선에 이르는 거리니까 수선 그었겠죠? 요게 거리겠죠. 요 점에서 요 하얀색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 요 하얀색까지의 거리. 이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도 그러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서로 어떻게 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같냐?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답은 나오죠. 아, PA가 6이면 PB도 답은 6cm겠네. 근데 이제 왜 그러니? 라는 걸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봐서 비슷해 보여요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바로 볼게요. 선생님이 따로 기호를 막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OP라는 변을 봤더니 OP라는 선분은 아래에 있는 삼각형 노란색에서의 한 변이면서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의 한 변이기도 한데 그 변이 지금 무슨 변입니까? 각각 직각에서 마주 보이는 빗변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둘 다 직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각과 요각이 같아요. 각각의 삼각형에서 제일 작아 보이는 각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을 떼어놓고 나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지금 빗변의 길이가 분홍색의 빗변과 같고 요 각이 분홍색에서 제일 작은 각과 같고 그 다음에 90도가 분홍색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봤더니 합동 조건이 직각, 빗변, 다른 한 내각이 되니까 RHA 합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삼각형만 띄어서 보면 조금 잘 보여요.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지만 하나만 띄어서 보면 잘 보이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인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문제 답 내는 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조금 그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조금 난이도 올려서 실전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전 문제 들어가 볼 텐데요. 막상 이등변 삼각형도 좀 어렵게 나오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좀 그래 보이는데요. 뭐 복잡하죠, 그림이. 이렇게 둘이 같고 또 이렇게 둘이 같고 요걸 구하래요. 이게 주어져 있고 대충 찍으면 뭐 40도보다 좀 작겠네라는 느낌. 왜냐하면 그림이 그래 보이니까. 그죠? 자, 그럼 정확히 그게 몇 도일지 우리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 ABC가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각 B를 갖다가 이등분하는 선을 긋고 각 C의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의 각 C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분을 그어보면 그들이 만난대요. 그 점을 D라고 놨고 그 각 D의 크기를 구하라.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일단 문제는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요걸 원래 막 복잡한 문자로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삼각형 ABC가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러면 꼭지각이 40도니까 180에서 40을 뺀 그렇죠. 140도를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질 거예요. 밑각이 같으니까. 140도를 둘이 똑같이 나눠 갖는 다음은 요게 70도란 얘기죠. 이쪽도 당연히 70도. 그걸 둘로 나눴으니까 하나는 몇 도씩? 35도씩이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바깥쪽에 X로 표현되어 있는 요각들을 하나씩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각 180에서 70을 뺀 110도를 둘이 똑같이 나눠 갔죠. 110도를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55도씩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리는 분홍색 삼각형 DBC를 바라보시면 내각이야 180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삼각형에서 우리가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배웠었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각이 X인 거고 요각이 지금 35도인 거고 요각이 55도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X와 35도를 더해준 것이 바로 한 외곽 55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35도 이항해보면 X의 값은 2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 사실 이 두 번째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 번째 고난도 문제 있죠. 그것을 풀기 위한 전 단계인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직각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AB하고 DE가 수직을 이루고 있대요. 그리고 AC하고 AE의 길이가 같더래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15cm이고 CD의 길이가 6cm래요. 그럴 때 DE의 길이를 구하래요. DE의 길이. 자, 우리는 앞에 확인 문제에서 좀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요거 빼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사실 비슷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아까 문제에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고
각의 이등분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이 이등분되진 않았대요. 그냥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리는 삼각형 ADC하고요. 선생님이 기호 쓰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리니까 요 그림상에서 구분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ADC하고 ADE를 봤더니 빗변이 공통이네. 둘이 빗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직각 삼각형이네.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네.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될까? RHS 합동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호로 다 안 써드려도 되죠.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 ADE와 삼각형 ADC에서 아셨죠? 이 둘에서 첫 번째 AD가 공통이란 얘기입니다. AD가 공통이고 자, 그 다음에 AC하고 요거 분홍색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AE하고요. AE하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같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 AED와 각 ACD가 모두 다 90도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합동 조건은 직각, 빗변, 다른 한 변이니까 따라서 두 삼각형 ADE와 ADC는 무슨 합동이 된다? RHS 합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누가 같다? CD의 길이는 대응변인 ED의 길이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D의 길이는 6cm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어렵게 선생님께서 작정하시고 한번 서술해봐 하고 출제를 하신다면 쫙 여러분들께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겠죠. 네. 아니면 이렇게 네모칸 쳐놓고서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러한 형태 정도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 해결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지금 보니까 길이가 같다라고 다닥다닥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구하라는 각이 지금 요각 X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삼각형 DBE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요각이 20도면 요각도 그럼 밑각이니까 20도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배웠죠. 따라서 요각을 요 삼각형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 DBE 기준으로 보면 한 변의 연장선을 그은 외곽이 되니까 나머지 두 내각의 합 20 플러스 20이 돼서 40도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어느 삼각형을 볼 거냐면 삼각형 EAD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EAD를 바라보면 역시 ED와 EA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이 40도면 요각도 몇 도가 돼요? 4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 잘 보세요. ABE를 볼게요. AB. 자, 가운데 있는 선 생각하지 말고 ABE를 볼게요. 요렇게 연장선이 그어졌으니까 요각이 ABE에서의 외곽입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 이거잖아. 20과 40도에서 요각이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아니면 뭐 요게 180에서 40두 개 빼니까 요게 100도네. 여기까지 120도네. 180에서 120 빼니까 60도네. 뭐 이렇게 가셔도 물론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요각이 60도인데 삼각형 AEC를 봤더니 무슨 삼각형입니까? AE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밑각이 같으니까 요각이 60도입니다라고 표현하고 났더니 내각의 합 180이 되려면 X도 결국 60도. 참고로 AEC는 정삼각형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60도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고난도 4번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고난도 4번이 사실은 막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선 하나만 그을 수 있으면 끝나요.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각비의 이등분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길이 2개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흔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2분의 1이에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선생님 특히 둔각삼각형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이게 밑변이면 높이가 이거예요. 와, 둘 다 안 나와 있네. 이걸 어떻게 구하나? 고민되죠.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만 밑변과 높이를 잡지 않더라도 색칠한 삼각형에서 BA를 밑변으로 놓으면
D에서부터 BA에 그은 수선이 높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하고 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각 B의 이등분선 나왔잖아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죠. 두 삼각형이라 하면 요 작은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RHA 합동인 거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요 길이 4cm.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정답은 28제곱센티미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교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고난도 추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 잘 보세요. 갑자기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BD하고 CE의 길이가 같고 BE랑 CF의 길이가 같대요. 그렇게 DEF를 잡았을 때 요각이 40도고 이 각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황색 삼각형하고 여기 그냥 하얀색 삼각형으로 선생님이 가볍게 다 쓰지 않고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이렇게 두 삼각형을 봤더니 주황색에서 요변 두 개로 표현되어 있고 하얀색에서도 요변이 두 개로 표현되어 있죠.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주황색에서 BE하고 하얀색에서 CF의 길이가 같대요. 두 변이 같아요. 그리고 전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둘도 밑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전체에서 봤을 때, 그죠? 그래놓고 이 작은 삼각형 둘을 봤더니 대응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은 SAS 합동이 되더라는 얘기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 얘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각을 X로 표현해보면 대응각인 요 각이 X가 되는 거고요. 그죠? 짧은 변 쪽으로 나와 있는 각. 그 다음에 요 각을 별표를 쳐보면 요 각이 별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 점으로 표현한 각이 몇 도인지 알 수 있는데 180에서 40을 뺀 140을 둘이 나눠 가지니까 요 각이 70도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별표와 X 표시를 더한 게 몇 도가 되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180에서 70을 빼니까 110도가 돼야 됨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잠깐 뭐라고 해볼까요? X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여기 지금 X 표시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Y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도라고 나오면 그럼 우리는 요 전체가 평각이 돼야 되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요 전체가 X 표시와 Y도와 별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X 표시와 Y도와 별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평각 180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둘 더한 것이 110도죠. 결국 Y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70도가 돼야 된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DEF의 크기가 70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선생님 고난도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그래서 한 밑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꼭지각의 크기를 뺀 것, 그걸 둘이 나누어 가지니까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뭐했다? 수직 이등분한다. 자,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 합동된다 그랬죠? RHA 합동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합동 조건은 RHS 합동. 어떻게 해요? 직각 빗변 다른 한 변이 같을 때였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